네, 안녕하세요. 레코드 큐레이터 민지입니다. 오디오 평론가 코난님과 함께 AV 플라자에서 음악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벌써 음악 이야기 들려드린 지 1년이 딱 됐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작년 여름에 저희가 한여름밤의 재즈라는 주제로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음반을 이제 다뤄왔는데요. 저희가 오랜만에 1년 전 다시 그날로 돌아가서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재즈 음반을 엄선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각각 준비한 음반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오늘 청음할 시스템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디지털 음원이 아니라 네. LP로 소개를 하죠. 항상 네. 그렇듯이. 예, 그래서 오늘 LP 사운드를 좀 더 좀 풍부하게 만끽할 수 있게끔 옆에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큰 우퍼가 네, 오늘 좀 덩치가 큰 친구들이 네. 예, 파인 오디오, 영국의 파인 오디오, 영국의 거의 국보급 메이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파인 오디오의 최상급입니다. 예, 빈티지 15. 예, 이 모델이 며칠 전에 딱 입고가 이쪽에 설치가 됐어요. 예, 이 모델을 스피커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앰프도 이제 대출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맥킨토시의 C53 프리앰프에 파워 앰프는 MC611. 개인적으로도 맥킨토시 앰프 중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파워 앰프인데 예, 600W급 예, 파워 앰프 모노블럭 예, 파워 앰프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턴테이블은 요 중간에 있는데요. 예, 솔리드 어쿠스틱의 빈티지 풀 익스클루시브 예,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 카트리지는 보시면 오토폰의 퀸텟 레드 예, MC 카트리지로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항상 먼저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제가 첫 번째 음반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오늘 재즈 중에서도 여름 하면 특히나 잘 어울리는 보사노바 음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4장이 아마 여러분의 재즈 그 컬렉션 안에 없으면 안 될 음반들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음반은요, 바로 앞에 보이시는 세르지오 멘데스와 브라질 66의 셀프 타이틀이에요. 네, 음반입니다. 해당 음반은 66년에 발매가 됐는데요. 50년대 이제 정점을 찍고 재즈의 인기가 조금씩 시들어지기 시작하죠. 60년대에 들면서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등장을 하고 버디 올리가 등장을 하고 이제 비틀즈가 등장을 하면서 락큰롤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재즈에도 변화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때 마침 이제 유럽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오면서 스탄 게츠와 미국의 찰리 버드라는 기타리스트가 보사노바 음반 삼바에 매료돼서 재즈 삼바. 미국의 재즈와 브라질의 삼바를 섞은 보사노바 앨범을 발표하면서 큰 히트를 치죠. 그렇죠. 그래서 연이어서 바로 발매하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게츠 앤 질베르토 앨범이잖아요. 그런데 그 앨범보다 1년 앞서서 세르지오 멘데스가 이제 먼저 보사노바 앨범을 발매를 해서 미국에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뭐 걸출한 뭐 허비맨이나 캐논볼 애덜리 같은 재즈 뮤지션들이 세르지오 멘데스를 초빙해서 함께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건 허브 앨퍼트가 설립한 A&M 레이블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예요. 네, 허브 앨퍼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의 시그널 곡이죠. 맞아요. 라이즈의 주인이자 A&M이라는 굉장한 지금은 대형 레이블이죠. 레이블을 설립해서 세르지오 멘데스를 초빙을 하고 밴드명을 브라질 66으로 해서 이 앨범이 한 곡 굉장히 큰 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기의 상승 가도를 달리게 되고 이 이후로 내는 앨범도 계속해서 이제 히트를 하게 되죠. 제가 뭐 많은 앨범 중에서도 이 앨범을 선정한 이유는요, 이게 뭐 이제 세르지오 멘데스 이름을 알린 앨범이기도 하지만 보사노바 특유의 나긋나긋하고 이제 세기가 세지 않은 그런 사운드에 조금 더 그 삼바 리듬이 훨씬 더 경쾌하죠. 가미된 사운드여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퍼커션의 세기가 그렇게 세지 않지만 굉장히 코난님 말씀대로 경쾌하고 흥이 넘치고 에너지가 가득한 곡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마스큐 나다. 뭐야?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뭐 이런 뜻인데요. 원곡자는 63년에
이제 브라질의 뮤지션이 원곡자고요. 세르조 멘데스가 66년에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크게 히트를 합니다. 네, 그럼 한번 저희 들어보실까요? 남미의 해변으로 떠나보시죠. 네. 네. Pois o samba está animado, o que eu quero é samba. Este samba que misto de maracatu. É samba de preto veio, samba de preto. Mas que nada, samba como esta tão legal. Você não vai querer que chegue no final. Que eu quero passar, pois o samba está animado. O que eu quero é samba. Este samba que misto de maracatu. É samba de preto veio, samba de preto. Mas que nada, samba como esta tão legal. Você não vai querer que chegue no final. 네. 네. 흥겹게 잘 들으셨나요? 네, 민지 씨 때문에 오랜만에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빈티지 저도 지금 50 모델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가 저번에 12 모델로 처음을 했었는데요. 네. 굉장히 더 스테이지도 깊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특유의 따뜻한 톤이 보사노바에 굉장히 잘 어울리죠? 정말 잘 살려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세르조 멘데스가 아마 41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네. 잠깐 코로나 때문에 멈춰지긴 했지만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면 항상 우선적으로 초빙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 어떤 브라질 뮤지션들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정말 대단한 현역 뮤지션입니다. 네. 그러면 코난님의 뭐 보사노바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기 중앙에 있습니다. 네. 조 앤더슨의 페이지 1이라는 엄청난 명반을 또 들고 오셨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즈 쪽에서 보사노바 명반이다 그러면은 아까 민지 씨가 말했듯이 1962년에 뭐 재즈 삼바, 그다음에 또 몇 년 후에 나온 게첸 질베르토 뭐 이런 앨범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약간 좀 스탄 게츠나 뭐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그런 보사노바 앨범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이스트 코스트 쪽에 그러니까 쿨 재즈와 남미 쪽에 다 해변, 웨스트 코스트입니다. 해변 쪽 음악들이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찾아보면은 이제 하드밥 쪽과 브라질 쪽 이런 보사노바가 만나는 이런 음악들도 있어요. 이 앨범이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특히 블루노트 사운드가 하드밥의 절정기에 있을 때 주로 발매됐던 음반들이어서 그렇죠. 그 나름의 또 매력이 있어요. 이 뭐 스탄 게츠로 시작된 그런 그 보사노바 음악들은 좀 나른하고 서해안의 진짜 그
낭만적인. 정말 저희가 해변가에 누워서 이렇게 쉴 네. 때 듣는 음악이랄까? 그렇죠. 네. 이제 블루노트 이런 쪽에서 나온 보사노바 재즈는 좀 이렇게 활달하고 네. 리듬도 막 경쾌하고 네. 예, 신납니다 좀. 맞아요. 예, 그래서 조 앤더슨이 이런 이 앨범에서 블루 보사라는 곡 연주한 게 있는데요. 조 앤더슨하고 케니 도엠이랑 거의 같이 네. 예, 만든 앨범이에요. 예, 뭐 둘이 버치 워렌이나 다른 같이 나중에 뭐 우나마스 앨범으로 그렇죠. 발매를 하게 되잖아요. 예, 우나마스도 그렇고. 조 앤더슨은 사실 찾아보면 블루노트에서 엄청나게 이제 세션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세션을 작품도 많죠. 개인 리더 작품. 예. 그래서 보면은 뭐 리모건의 사이드 와인더, 뭐 호레이스 실버의 송 포 마이 파더, 뭐 엄청 블루노트 명반들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리더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앨범이. 63년 발매였죠, 이게? 그렇죠. 네. 예. 1962년에 재즈 샘바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바로 네. 이어서 그 당시에 그 보사노바 재즈가 얼마나 열풍이었는지 그렇죠. 미 전역에 네. 이제 막 열병처럼 퍼졌죠. 네. 예, 그거를 증명하는 재즈 앨범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예, 저는 보사 곡을 선곡하실 때 이 앨범을 떠올렸다는 자체가 예. 아 역시 평론가는 다르구나.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이 안에 블루보사가 들어있다는 그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네. 네, 굉장히 신선합니다. 재발매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거나 아니면 중고 음반에 나타났다 그러면 네. 바로 픽해야 되는 또 명반 아니겠습니까? 페이지 원. 네. 네.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앨범은 제가 그 뮤직 매터스에서 나온 네. 재발매 LP인데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질도 뛰어나지만 일단 음반 만듦새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게이트폴드에 다 네. 티본 슬리브라고 해가지고 원래 오리지널은 예. 싱글 자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앨범이 게이트폴더면 조금 더 욕심이 있거든요. 예. 갖고 싶어지는. 네. 네, 저도 그래서 중고반이 있지만 하나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민지 씨가 이번에 소개할 앨범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음반은요. 저도 바로 파란공 책사에서 골랐는데요. 블루노트사에서 발매가 된 찰리 루스라는 테너 색스포니스트의 이제 보사노바 바카날이라는 음반입니다. 이 음반도 63년에 발매가 됐어요. 똑같이 페이지 원과 네, 똑같네요. 같은 해에 발매가 됐는데요. 찰리 루스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초창기 재즈의 악단이라고 하죠. 빅밴드 형태의 그런 명악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빌리 엑스타인이나 듀크 엘링턴, 뭐 디지 길레스피 정말 수많은 이름난 악단에서 활동하면서 커리어를 쌓았고요. 정점을 찍게 된 거는 델로니우스 몽크라는 피아니스트와 이제 만나게 되면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그게 아마 장점이자 단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루스한테. 쿼텟에서 몽크 쿼텟에서 활동하면서 오히려 리더작을 발매를 안 하게 되고 네. 이제 몽크와 함께 몽크의 앨범들 작업을 주로 하게 돼서 찰리 루스의 개인 리더작은 굉장히 귀한 편이고요. 네. 또 이 앨범도 찰리 루스가 블루노트에서 발매한 유일한 유일작입니다. 네. 그래서 원반도 굉장히 귀하지만 일본반도 귀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나타나면 가격대가 조금 있어도 바로 구하셔야 되는 네. 그런 명반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찰리 루스의 보사노바 곡을 고른 이유는 블루노트에서만 줄 수 있는 그 밥적인 성향이 가미된 보사 리듬 있죠. 그렇죠. 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나긋나긋하고 뭐 이렇게 칠한 그런 보사가 아니라 정말 에너지와 그리고 세기가 어느 정도 가미가 된 그런 비밥의 요소가 섞여 있는 연주여서 제가 픽을 했고요. 들어보면 바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바로 첫 번째 트랙에 있는 이제 Back to the Tropics라는 곡을 Ticket to the Tropics가 아니라 골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이드맨 크레딧 중에서 익숙한 사람은 캐니벌밖에 없습니다. 다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뮤지션들일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한 손에 칵테일을 주시고 보사노바 곡을 한껏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있고요. 네. 다음에는 제가 네, 코나님이 데미를 장식하실 어르신을 모셔왔어요. 너무 어르신인가요? 네, 어르신. 네, 콜맨 호킨스의 앨범입니다. 콜맨 호킨스가 보사노바를 과연? 네. 예, 그 상상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벌써 그 굵직굵직한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거든요. 거의 재즈에서 이 색소폰의 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이렇게 3대 테너 색소폰 얘기할 때 네, 그 명단에 꼭 들어가는 이제 그렇죠. 연주자기도 하고 블로윙이 특히나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남성미 있어서 그렇죠. 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뭐 보사노바라는 게 사실 브라질의 삼바에서 좀 출발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삼바는 정말 그 막 페스티벌에서 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즐기는 어떻게 보면은 댄스 음악 같은 네,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거를 어떤 개인의 내밀한 어떤 네. 감정을 얘기하는 이런 음악으로 탈바꿈 시킨 거죠, 사실. 그렇죠. 거기서 막 퍼커션 리듬을 조금 이렇게 죽인다던가 해서 그렇죠. 네. 예. 예쁜 음악이라고 뭐 표현을 하죠, 저희가.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은 콜맨 호킨스의 또 보사노바 앨범은 또 상당히 또 특이해요, 보면은. 네. 이 당시에 이것도 1962년이에요. 네. 오늘 소개하는 게 다 1962년, 63년 네. 거의 그 보사노바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그렇죠. 네. 딱 재즈 네. 삼바 그 앨범 발매해가 1962년이고 네. 이게 보사노바의 어떤 원년이라고 얘기한다면은 하여튼 그 주변에 그 이후에 발매된 앨범들이 정말 엑기스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도. 예, 콜맨 호킨스의 이 앨범 발매하게 된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게 임펄스에서 발매가 됐거든요. 네. 임펄스, 그러니까 밥실이라는 프로듀서 프로듀싱을 통해서 이제 발매가 됐고 아마도 어떤 기획 작품. 네. 그렇겠죠. 콜맨 호킨스 네. 형님 한번 보사노바 한번 네. 해주세요. 뭐 그 이렇게 당시에 시작되지 뭐 않았을까? 상업적으로 일단 냈다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장르였기 때문에 네. 아마 누구라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레코딩 엔지니어는 아까 뭐 조 앤더슨도 마찬가지지만 루디 반 겔더. 네. 방겔더 사운드. 예, 루디 반 겔더 레전드가 또 맡아줘가지고 깊이감이 다이내믹스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막 무드가 네. 엄청 살아나는. 작업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오. 오늘 이 중에서 정말 원노트 삼바도 있고 데스피나도 있고 거의 다 막 너무 명트랙인데 이 중에서 어떤 곡을 고르셨나요? 파토? 아, 파토라고 오 읽어보는 게 파토. 네. 맞는지 네, 모르겠네요. 오파토.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음반이요, 중고반으로도 조금 귀하게 나타나는 음반이어서 네. 오늘 이것도 재발매반이죠, 코나님. 그렇죠. 예. 네. 코나님이 주로 음반을 구매하실 때 음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믿고 네. 저도 이제 구매를 하는 편이어서 네. 만약에 이 음반을 이제 내가 가지고 싶다 하시면 재발매 버전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이제 음반 이야기를 들려드린 지 1년 만에 다시 한번 또 여름에 어울리는 재즈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또 코나님이 네. 오늘 이렇게 블루노트 티셔츠까지 입고 오셔서 네, 인상이 깊어요. 다음번에는 블루노트를 한번 주제로 하는 것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음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번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